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한자 알아보기 기초한자 제12강입니다. 12번째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무기나 아니면 재래에 관한 상형 문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 볼까요? 맨 먼저 살펴볼 글자는 이 방자입니다. 방자. 보통 이제 모방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방위를 나타낼 때 동서남북이라든지 방향, 한편 이제 모방이라고 해서 이제 모퉁이, 사방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모방은, 모자는 제가 조사를 해보고 쭉 공부를 해보니까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각형을 나타내는 그 모서리나 모퉁이 방향보다는 그 일찍 이전에는 요 법식모라고 해서 이런 모자가 있죠. 나무목에 말막자가 있는, 저물모가 있는 이 법식모, 법식, 규칙, 또 본보기, 또 동사는 이제 본뜨다라고 하는데, 자, 이 모방자를 차에 잡은 이제 본뜰방이라고도 하거든요. 실제 이제 본을 뜨다, 무슨 본보기가 있잖아요, 본보기. 자, 무엇을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쫓는 것을 우리 본뜨다라고 하는데, 그 본은 이제 근본 본을 써요. 근본 본을 쓰는데, 이미 있는 대상을 본으로 삼아서 그대로 쫓아 만드는 것을 본보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본뜨다는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방자의 이 방자죠. 모방이라. 그 모자가 저는 이 본보기 모, 법식 모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골 시대 때의 문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 요거는 땅에다가 무엇인가 자, 고정해서 박아 놓은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냥 무언가 땅에 꽂아서 박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글자들이나 정황 의미, 그리고 모방이 나오는 글자들을 살펴볼 때, 자, 유난스럽게 이 글자, 이게 이제 깃발 나부길 언자예요. 깃발이 나부길 언자인데, 자, 오른쪽에 나타나는 요 사람이니 다른 글자와 합류할 때는 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깃발 할 때도 이렇게 쓰죠. 깃발 할 때도 요 밑에다가 자, 기를 쓰면, 그죠? 기를 쓰면 깃발 기자죠. 깃발 기자죠. 자, 이처럼 깃발하고 관계된 글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우리가 깃발이랑 그냥 깃발이 아니고 이제 위에 해서체 이제 위에 머리 두가 남아 있는 걸로 봐서는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 이 제후를 상징하든지 이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나 지배자, 그 뭐 정치가를 상징하는 깃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춘추 전국 시대라든지 그 고대 그 전투에 나가면 그 최고의 장군이나 그 전쟁에 참여하는 최고의 리더의 깃발을 앞세우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영화를 보면 자주 나타나죠. 꼭 나타나죠.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깃발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깃발이 바로 그 전쟁이나 아니면 진지에 주둔했을 때의 가장 높은 사람을 상징하는 그 깃발 자체가 바로 이제 본을 뜬다는, 그래, 본 떠서 그 사람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후의 깃발이라고 상징한 이유는 그렇게 해석해야만 모든 방자가 나타난 글자들이 대부분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별표를 해놨습니다만은 요 모방자, 방위, 방향을 나타내는 모방, 본뜰방이라고 하는 요 방자는 따로 그 시리즈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다 이제 어휘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스토리를 구성해서 따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방자는 방위, 방향을 나타내는 방자이고요. 쓸 때는 순서가 이렇죠. 요래 갖고 이렇게 쓰는데, 저는 막 그냥 빨리 쓴다고 해갖고 막 그냥 이렇게 씁니다. 쓰고 그 제후의 깃발을 상징하기도 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모방, 따로 본뜰방. 여기서 이제 본뜨다는 자체가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무튼 이제 본뜰방, 모방, 방위, 방향, 방자입니다. 이 전쟁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간자입니다. 간, 방패간이죠. 방패간. 이 방패간 글자를 살펴보면요, 뭐 쓰기는 편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서 쭉 강의를 하면서 이 선비 사자를 이야기할 때
여 선비가 서 있는 비석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서 있는 비석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있는 그 방자처럼 최고의 권위자를 상징하는 자, 우리 그 옛날에 그 단군 시대 때 그 청동기 촉에 나타나는 비파형 동검 있죠? 비파형 동검. 뭐 세형 동검도 있고 비파형 동검도 있습니다. 그런 동검들은 실제 전장에서 사용하는 그 칼로서의 역할보다는 그 칼이 지니고 있는 사람, 즉 최고의 그 권위자를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이고, 그 칼을 모시고 그 칼을 앞세우고 앞에서 말한 깃발처럼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자들 볼 것 같으면 요 선비 사자는 지금 우리가 뭐 조선시대 이후에 양반을 나타내는 선비가 아니고 글자가 나타난 초기 시대, 특히 춘추 전국 시대 이전에는 그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의 대부분의 행정을 담당한 사람들은 다 군인들이었거든, 무인들이었거든요. 나중에 통일국가가 된 이후에 전국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신들이 행정을 받지만은 대부분 군인들이 모든 일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요 사는 단순하게 요즘 말하는 글을 많이 읽는 그런 양반과 같은 선비가 아니고 아마도 그 무인이었을 거고 무사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비 사자가 칼을 상징을 하고 칼의 의미입니다. 칼의 의미이고, 이 칼 자체는 전쟁에 나가서 따로 방패가 있지 않는 한, 둥그런 방패 같은 거죠. 방패가 있지 않는 한은 칼 자체가 상대방이 공격해오면 칼로서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비 사자를 바로 반대 방향으로 할 것 같으면 이 방패의 모양이죠. 상대방의 칼을 막는 방어용 목적의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패간이라고 썼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글자를 살펴보면 실제 방패간의 원래의 모습은 보면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죠. 자, 이 모습이 뭐냐라고 볼 것 같으면 이 다음 편에 나온 게 이제 헛단자하고 연관지어서 여러분들 우리 저기 다음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좀 지울 건 지우고요. 자, 오른편에 그림을 볼 것 같으면 그 이런 모습 보셨죠, 그죠? 우리가 사냥이나 아니면 옛날 전쟁터에 갈 것 같으면 줄에다가 돌을 매갖고 돌려가지고 그 상대방을 맞춰서 뭐 포획을 하든지 동물들을 포획을 하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상대편들의 그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죠. 뭐 사냥돌이라 하기도 하고 돌호리개라고 호린다. 돌호리개라고 부르는데 실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실제 고대부터 나타나고요. 스페인어로는 이거를 볼라라고 부릅니다. 볼라라고 부르고 우리는 뭐 따로 이름이 돌호리개 정도인데 돌호리개 정도인데 그냥 사냥돌이라고 합니다. 또 전쟁에서는 또 투척하는 무기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가 말고 실제 그 줄에다가 가운데 가죽 같은 거죠. 뭐 양쪽 줄에다가 이 줄이 있으면 가운데다가 어떤 그 가죽 같은 것을 대어 가지고 양쪽으로 접어 가지고 가운데 돌을 넣어 갖고 돌려 갖고 던지는 그 투석구. 실제 투석가 돌을 던져서 전쟁에 참여한 투석병. 한편은 또 우리 놀이가 있죠. 그죠? 석전놀이라고 해서 돌을 던져서 평소에 놀이를 하다가 전쟁에 참여해서 하는 그런 것들. 돌호리개인데 실제 우리 헛단이라고 헛하면 홀수를 이야기하죠. 하나고 나중에 뭐 단수, 복수 할 때 단자를 쓰는데 이 모양 자체가 바로 돌호리개 모양이거든요. 그러다가 돌호리개를 나중에 빙빙 돌려가지고 던지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단자를 볼 것 같으면 위에 있는 입구는 돌을 상징하고 가운데 있는 이 밭전은 뭐 둥그렇게 돌리는 모습, 그리고 맨 밑에는 손잡이로서 쥐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헛단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방패간자를 볼 것 같으면 뭐 이 모양이 비슷한 모양이 나타나죠, 그죠?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죠, 나타나는데 단지 이 헛단자는 입구가 둥그렇게 나타나고 그 방패간자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정도. 그래서 이 방패라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고 상대방에서 이런 이 돌호리개 같이 공격을 해 오면 이 모양이 막는다는 의미거든요. 막는다는 의미.
그죠? 고정된 의미죠. 자, 이것에 착안해서 나중에 변화해가지고, 이 방패 간자의 모습, 또는, 창 예전에 이제 우리 보면 나뭇가지가 이 V자형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뱀 잡을 때도 이런 모양을 가지고 상대방 공격을 막았다는 표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방패의 의미입니다. 방패의 의미. 그래서 방패간이라고 하고, 요 간은 뭐 다른 글자에서 간, 한 해가지고 소리로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의미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전쟁용 무기로서의 간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준비했던 다음 장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영화를 볼 것 같으면 여기 보면 글자를 북방민족 했습니다만 요 글자가 북방민족 다르게는 사전에 보면 뭐 오랑캐라고 적어놨는데 오랑캐란 말은 쓰지 맙시다. 그래서 북방민족 선이라고 읽습니다. 똑같은 글자를 쓰고 선이라고 읽는데 실제 BC 2세기 3세기에서 2세기 경이니까 전국시대 말기 그리고 진나라 통일하고 한나라 때까지 그 북쪽에 가장 강성했던 그 나라가 흉노거든요. 흉노인데 그 흉노의 그 임금이죠. 제후의 이름이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가 선우거든요. 왕의 칭호를 선우라고 합니다. 선우라고 하는데 그래서 북방민족 선이라고 해갖고 그 왕을 나타내는 칭호가 우리 말을 하면 이제 임금이죠. 임금 정도 이름이 선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일반 우리 사람들 중에 성씨 중에 선우 성씨를 쓰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저 선우용녀 씨, 뭐 선우재덕 씨, 우리 탤런트 분도 계시는데 그 선우 씨가 한자를 쓰면 요 선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성씨 이름 선 해도 되고 북방민족 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헛단이고 그리고 이런 돌을 가지고 아니면 줄을 가지고 사냥하는 것 중에 우리 홀치기라고 있죠. 홀치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올가미 형태로 해서 돌려서 사냥감을 잡는 그런 기구를 또 홀치기라 하기도 하죠. 아무튼 이 헛단자가 북방민족 선에서 선이라는 소리도 난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막 전쟁할 때 싸울 전이거든. 전쟁이 상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진시황 때나 아니면 한나라 초기 때 북방민족들이 주로 사용했던 도구가 그죠? 뭐 공격용 무기가 아마 요 헛이었을 거고 돌허리개였을 거고 아마 남쪽 지방에는 창을 사용했던 모양이고 창과자고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싸우던 모습이 바로 이 싸울 전자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다는 의미 자체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듯이 또 싸우다 할 때 여기 잘못됐죠. 여기 아니고 여기 헛다는 요걸 나타내고 싸울 전자는 요걸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투할 때 그죠? 전투할 때 싸움 전자를 볼 것 같으면 자, 두 개의 전쟁용 무기를 가지고 합쳐 놓은 글자다. 자, 볼 것 같으면 예전에는 우리 보면 예전에 앞쪽에 나오죠, 그죠? 요거는 전부 다 헛단자를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표적인 비슷한 글자 중에 이런 짐승 숫자가 있어요. 우리 짐승할 때 짐승 숫자가 있는데 요 짐승 숫자를 볼 것 같으면 헛단자 옆에 요 개가 있습니다. 개견자를 썼죠. 근데 이제 헛단자가 설문 해자에 볼 것 같으면 밑에 이제 입구가 나타나죠. 입구가 나타나는데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이 짐승을 포획했다라는 의미로서 아마 입구를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포획한 동물의 뭐 울부짖음 같은 것 정도. 저 위에 입구는 앞에서 말한 돌호리개의 그 줄에 묶은 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 숫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업슬무자입니다. 업슬무. 이 없다는 업슬무를 요 전쟁 무기편에 제가 넣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글자 볼 것 같으면 요 업슬무자와 요 업슬무자는 이제 거의 같게 이제 보죠. 같게 보는데 의미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요 밑에 있는 요 글자 한일안에 요 위에 한일은 위에 쓰면 하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죠?
아래에 나타난 것은 지금 절름발이 왕이죠. 절름발이 왕. 절름발이 왕인데, 또 절름발이를 그냥 절름발이가 아니고, 제가 눈을 설명했죠. 온 백성들의, 뭇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 즉, 절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라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줄여서 이제 절름발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장자를 통해서 장자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 절름발이 왕인데 이 절름발이는 하늘로부터 이제 본연의 하늘이 인간을 세상에 내보내고 하늘을 닮은 사람처럼 그대로 덕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늘조차 감동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이게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 사람들 중에 하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요모자는 대단히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나타나는 없을 모자를 볼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는 이 글자는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요 각골문을 보면요. 대자죠. 대인이죠. 대인. 대인은 한 지역의 지배자고 자수성가해서 한 영역을 아우르는 위대한 인간의 전형적인 표상이죠. 자, 이 대인이 양쪽에 보면 요 갠지 사냥물인지 사냥을 해온 거예요. 그죠? 요 모습 보면 사냥을 해왔습니다. 그 양손에 가득 사냥감을 가지고 왔다는 거는 아주 뛰어난 전사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실제 요 업술무는 다른 게 아니고 양손에 사냥감을 다 들고 있다 보니까 남는 손이 없다는 거죠. 그죠? 남는 손이 없다는 것. 또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이 없다는 소리 자체가 우리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CF에도 그게 나오죠. 그 배우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묻고 더블로 가 그러잖아요. 그죠? 묻고 더블로 가. 더블이란 자체는 어떠한 하나의 대상에 있으면 그것 도박을 할 때 말 쓰죠. 엎어라. 한 배를 더 위에 쌓아 올리는 거. 그죠? 엎어 올리는 거. 그 소리 업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냥감 자체가 쌓이고 쌓이다. 위로 쌓이고 쌓인다는 의미로 업이죠. 그래서 없다라는 의미인데, 이 없다라는 의미 자체의 소리를 갖고 온 거예요. 소리를. 그래서 없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 있죠. 불교에서. 보면 일반 한자로는 이 업자를 쓰지만은 전대의 전생의 업이라는 것은 계속 살아가면서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쌓이게 되는 것을 업이라는 거거든요. 그 인간으로서 아니면 그 하나의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쌓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이제 업이라고 하잖아요. 업이라고 하듯이 요 업자도 원래는 아주 황량하고 황폐하고 또한 무성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위에 풀초를 쓰면 위에 그래서 무성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소리를 가져와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요즘 와서는 양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남은 손이 없다라는 뜻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의미가 그 전승이 됐다.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엔 수건건자입니다. 이 수건건자도 제가 가져오면서 뭐가 나왔네요, 화면에. 예. 자, 수건건자도 요 수건 자체도 어떤 책에 보니까 수건이라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사람의 그냥 세수를 하든지 몸을 씻고 닦을 때 쓰는 그냥 요즘 말하는 그 타월 수건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자꾸 세어보니까 또 이래 되니까 손의 역할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수건이라고 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하나 가져왔죠. 요 경기일보에 난 기사인데 이 보면 이 장수기 원수기 깃발이거든요. 원래 깃발. 보니까 신미양요 때, 그죠? 신미양요 때, 이제 우리 진영의 대장군을 상징하는 깃발이거든요. 깃발, 수군의 그 깃발인데, 이 깃발 볼 같으면 이거 원수수라고 하죠. 장군 숫자. 여기 수군건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 방자 이야기 하면서. 어떤 진영이나 아니면 거북선처럼 같은 군함이나 배나 가면
아주 그 배 타고 있는 사람을 권위를 상징하는 깃발을 걸게 되는 거거든요. 깃발을 걸게 되기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또한 옛날 군사의 어떤 진지를 구축하고 그 뭐 천막을 세우든지 진지를 구축하면 전체 최고의 통수권자의 깃발을 꽂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면 나타날 때 요 수건건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건 할 때 수는 그냥 수가 아니고 머리수가 되겠죠. 최고의 사람의, 그죠? 그 최고의 리더나 지도자를 본떠서 깃발로 만들어서 높이 건 거예요. 그죠? 건 겁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나타나는 거는 깃발이 펄럭이는 모양이에요. 깃발이 펄럭이는 모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제우제자에 나오는 수건건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 요 돛범자죠. 우리 범선할 때 돛범자에 돛담배라든지 범선의 수건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여기 항상상자거든요. 항상상자인데 보면 우리 치마상자 쓸 때는 위에 뭐 오히려 상 아래에다가 을을 씁니다만은 요 항상상자 밑에 이것 또한 우리 치마처럼 걸치고 두르는 그러한 직사각형 모양의 그냥 헝겊이나 천이나 가죽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카페트도 대부분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수건건이라 사용합니다. 자, 아무튼 제우제자 요거 이제 그거죠. 돛범자고 여기 항상상자죠. 항상상자. 자, 이 글자들 낱글자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시간 있으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수건건은 단순한 뭐 세수를 하고 닦는 타월이 아니고 이것 또한 그 제후의 깃발이라든지 아니면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 예전에 전쟁에 갈 때 그 사람의 깃발로서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효자, 누누이 이야기했죠. 그죠? 효자, 아니면 점괘효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요 X는, 이 두 모양은 그냥 배다 할 때 벨예자에서도 쓰지만은, 여기서는 숫자 5를 상징한다 그랬죠? 숫자 5를 상징하고, 고대 각골문이 이 보면 1, 2, 3, 요 길이가 똑같습니다. 길이를 똑같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하고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5라는 거는 수의 개념이 맨 먼저 동양철을 하시다 보면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 수의 개념이 가장 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타나는 5는 음양호행에서는 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토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효란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점을 칠 때 산까지를 가지고 점을 치든 여러 가지 뭐 치는데 그 둘 다 한 번을 치는 게 아니고 거듭해서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해서 쳤다. 그래서 한 번 그 뭐 기물을 가지고 점을 치든 어떤 점을 쳐서 나오는 음양의 음이냐 양이냐 둘 중에 하나에 선택된 나온 그 사실을 이 길게 하나는 양이라 하고 요 하나는 양이 나오면 길게 하나를 긋고 그리고 중간에 음이 나오면 음의 점괘가 나오면 이렇게 중간에 빈 것을 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양효라 하고 자 요렇게 중간 빈 것을 음효랍니다. 이 각각이 하나의 효입니다. 전부 다 효. 그래서 거듭 세 번을 쳐서 하나의 궤를 만듭니다. 하나의 궤를. 그래서 세 번을 쳐서 의미를 두는 거죠. 그죠? 제일 위에는 하늘이고 뭐 아래는 땅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의 변화와 동정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양의 이법을 가지고 이렇게 점괘를 점을 쳐서 하나의 궤를 만든 겁니다. 요걸 이제 소성궤라고 그래요. 소성궤. 기본적으로 이제 8궤에 해당되고요. 그 나중에 또 8개를 거듭해서 전체가 이제 6번 쳐서 하는 이 궤를 이루면 중첩을 해서 이루면 요거를 대성궤라 해요. 그래서 주역에 보면 68개 8개의 8이니까 88, 64라고 해서 64개의 그 궤를 놔두고 그 각각 궤의 그 변화를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점괘를 할 때 이 효를 거듭쳐서 나눈 이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 요거를 궤라고 해요. 궤. 그래서 점괘 궤고 하나 양과 음만 가지고는 그 점의 사실이나 아니면 점에서 나온 것들을 해석을 하지 않고 요 하나를 궤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흑토가 두 개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효의 의미예요. 효의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 모양 자체가 숫자 5를 상징하고 고대, 그 다음에 요 자체가 토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요것도 허효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복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점을, 효를 가지고 점을 쳤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것을 괴라고 합니다. 괴. 자, 그래서 이 괴는 점괘를 나타낸 거고요. 요 점괘를 가지고 따로 나중에 표시하는 것을 이제 걸괴자라고 그래. 걸괴자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요 오른쪽에 촌수변에 나타나 있는 요 괴자는 이 점을 쳐서 어떤 표시하는 것 외에도 우리 벽에 물건을 걸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요 걸괴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아까 전쟁과 무기와 재래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옛날에 다 점을 쳐서 그런 것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우리 태극기에 나오는 건공감리죠. 건공감리. 태극기에 있는 4개의 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니까 전투죠. 전투. 우리 보면 싸울 투자예요. 싸울 투이기도 하고, 위에 같은 것도 뭐 두라고도 읽어요. 소리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양쪽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렇게 싸우죠. 싸우는데 모습을 보면 양쪽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요 모양이죠. 요 모양. 싸우고 있는 거죠. 해서체. 요것도 손의 모양입니다. 손의 모양. 손의 모양인데, 이 양쪽에서 맞서서 싸우고 있는 형상을 가지고 싸울 투라고 합니다. 싸울 투. 그리고 저 왼쪽 편이 볼 것 같아요. 아주 밑에 우리 전투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요 투자를 쓰는데 싸울 투자를 쓸 때는 글자 보이는 대로 쓰면 됩니다. 그죠? 맨 꺾고 임금왕을 쓰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콩두자죠. 콩두자에다가 마디촌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콩두자는 그냥 전쟁용 악기. 원래 또 악기 이름 주자가 있거든요. 악기 이름 주자가 있는데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한쪽에는 전쟁을 독려하고 있고, 그죠? 북을 쳐서 독려하고 있고 또 서로 양편이 싸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싸울 투. 아까 앞에서 이제 우리 전투 했죠. 전투하면 어릴 것 같지만은 아까 그죠? 요 호리개 홀치기죠. 홀치기 하고 한쪽 홀치기 갖고 있고 남쪽은 창을 갖고 싸웁니다. 싸우고 자 양쪽이 싸우라고 북을 치고 있는 거죠. 요것은 이제 전투라고 하죠. 전투. 그리고 이 전투에 관한 다양한 이 오른쪽에 나타나는 글자들은 전부 다 이체자입니다. 이체자. 이체자라는 거는 이 싸움의 의미를 가지고 다양하게 글자를 썼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싸울 투자는 그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 싸움에 관한 글들을 지금 배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만큼 다양한 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할 때는 투 아래쪽에 투를 쓰죠. 싸울 투자. 자, 그 다음에 전쟁의 대표적인 것은 전쟁용 마차죠. 기마부대 전쟁용 마차입니다. 전쟁용 마차이기 때문에 요 수레, 수레 차라는 것은 거자라는 소리는 요 거자 보입니까? 거자. 그죠? 양쪽에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죠? 거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자도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해서체에 와서는 수레 거자가 그대로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예전에 보면 수레 거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양쪽에 말 두 피를 넣고 요 동그랗게 바퀴였겠죠. 그러다가 또 근문시대에 와서는 당연하게 요 바퀴 형상인데 이때도 그 좌우도 상하가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한쪽만 따온 거예요. 한쪽만 따오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수레 차자는 그 전체의 모습 중에 한쪽이기 때문에 이 상하 아니면 좌우 그냥 그거죠. 데칼코마니처럼 딱 반쪽만 나타났죠. 그죠? 대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만 볼 것 같으면 이제 해석체를 가지고는 보면 요 바퀴는 이걸 바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바퀴라 생각하고
가운데에 있는 나릴은 아마도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글자를 가져왔습니다만 읽을 때 우리가 무겁고 가볍고 할 때 뭐죠? 가벼울 경, 무거울 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술의 거자가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것이 왜 이런 모양을 갖게 되었느냐, 이런 글자를 형성하게 되었느냐 보면 이 해서체를 볼 때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 일천천자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모양을 이쁘게 하고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만약에 이게 간자 같으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왼쪽에서 오른쪽. 그죠? 띄어서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똑같은 글자지만 세워서 이렇게 쓰면 쓰기 편하잖아요. 그죠? 쓰기 편하기 위해서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되었을 뿐이지, 실제는 수레가, 자, 우리가 수레 거자예요. 수레 건데, 무거우니까 아마도 여기 짐이 많이 실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화물차들도, 짐이 많이 실리면 어떻게 해요? 바퀴를 2개 달잖아요. 2개. 그리고 우리 그 역도 경기 봤죠? 그죠? 역도 경기? 역도 경기 할 때도, 역도 경기도 우리가 그냥 역기가 이래 있으면, 무게를 올릴 때 양쪽에다가, 그죠? 줄을 더 달죠. 그죠? 양쪽에다가. 이처럼 무겁다는 것은 바퀴를 2개를 해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겁다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었는데 메뉴에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삐침별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이제 이런 모양을 이렇게 잡아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바퀴가 2개라는 거죠. 그래서 무거울 중자는. 그러면 비교 대상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볍다는 것도 이런 거예요. 가볍다는 것도 수레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나타나는 게, 오른쪽 나중에 이것도 특집판을 할 때지만 요 경자죠. 경자 이 자체가 이 물줄기 경이에요. 물줄기. 이게 물줄기 경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게 내천자잖아요. 개미열이 천하제. 아래쪽에 이게 그거죠. 장인공자죠. 어떤 보면 이제 어떤 글자들 이 자자를 보면 앞에 흑토가 있기도 있어요. 흑토가 있기도 있습니다. 요 모양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 하늘이 아니고 땅 아래는 바닥은 흙이에요. 흙인데, 아니 뭐 장인공 해도 돼요. 일정한 그 넓이로 물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지하수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줄기라고 하는 거예요. 물줄기. 이 물줄기경을 가지고 온 이유는 여기에서 줄기, 아니면 줄. 그럼 무게가 줄었다는 거예요. 무게가 줄었다는 표시로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글자가 한 글자가 아니거든요. 무게가 줄었네. 그래서 물줄기 경을 쓴 이유를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무겁고 가벼운 것은, 수레가 줄었네. 무게가 줄었네. 무거운 거는 바퀴를 이중으로 한 거고, 가벼운 거는 소리 줄다에 줄로 온 게, 물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죠? 자, 그래서 경중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레와 관계된, 수레거와 관계된 글자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글자들이 확장이 돼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해놨던 것들은 나중에 따로 수레 글자만 잘 알면, 우리가 여기 올리면, 그죠? 우리 군대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시험시험 글을 착 하면 움직이다 하는 이유도 전부 다 이런 걸로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50자 정도는 그냥 가볍게 이야기 하나만 기억하면 글자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요 글자를 대상으로 따로 나중에 문일지십이라는 섹션을 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레 걷자고요. 자, 그 다음은 배죠. 배. 전쟁용 배가 있잖아요. 배. 일반적으로 배줄 하죠. 그래서 가운데 아래 이 점이나 이 점은 전부 다 점주죠. 그래서 소리가 주로 납니다. 배가 뭔지는 알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요 배는 어떤 배, 이 배는 노를 젓든지 아니면 삿대질을 하는 배잖아요. 그죠? 딱 보니까 그런 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만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요 자체가, 원래 요 자체가 우리 불굴 단이었지만은, 여기 보면 이 배 모양을 갖고 왔는데 삿대를 가지고 이쪽 저쪽 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배주 어쨌든 모양 자체가 그렇습니다. 배주고, 그리고 이거는 배선이잖아요. 배선. 그죠? 배선인데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 오른쪽에 나타난 여기 있네. 자, 나중에 보니까 공으로 변했네. 그죠? 위에서 8팔이죠. 8팔.
그리고 아래쪽에 나타나는 건 이제 입구고요. 그래서 입구가 이제 무조건 저기 근데 그거 입이라든지 자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그 배와 이 옆에 있는 그 부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과 관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배선은 우리가 이제 범선 그럴 때 덧범자 쓰는 거예요. 범선. 그죠? 범선 할 때 요 배주를 쓰는 거거든요. 범선은 뭐예요? 범선은 돛담배 아니에요? 돛담배. 그러니까 요 선은 돛을, 사각의 돛을 이 팔은 뭐냐면 펼친다는 거예요. 파가 펼친. 돛을 펼치는 배란 뜻이에요. 요 선이란 자체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배선, 배주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무기와 관계되어 있죠. 맨 먼저 나타나는 게 창모자입니다. 창모자인데 이 창모자를 보면 창에 관한 글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기 나온 게 여기 오른쪽이 창자죠. 아주 뭐죠? 고집 창자죠. 소리가 창이고 나무죠. 뭐 또 뾰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요거 창과자. 여기 창과자고 창과에다가 붙은 요거는 극이라고 해요. 극. 그리고 요건 창과예요. 창과. 요거는 창자고. 그래서 창을 나타내는데 창이 있고 극이 있고 과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갖고 왔죠. 그죠? 똑같은 창인데 앞이 위에 이제 나무가 있고 위에 나무 손잡이 긴 짱대가 있겠죠. 봉이 위에 일자로 뾰족하게 찌를 듯한 것은 창이라고 해요. 창자예요. 요 창자예요. 오른쪽에 창고 고집 창을 써갖고. 근데 창모는 꼭 그 비파형 동검 있죠. 우리나라에 비파형 동급처럼 옆으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비파무늬를 하고 있는 거 비파. 여기 창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가 양쪽으로 퍼진 듯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퍼진 듯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위에 풀초를 쓰면 여기 풀 중에 띠풀이죠. 띠풀 모자예요. 띠풀 모자. 자, 그러니까 풀잎처럼 생겼다. 이런 풀잎이 있는 모양이에요. 띠풀 중에. 띠풀이 이걸 같은데 아무튼 비파형으로 생긴 게 창모자예요. 창모자.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창모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창과는 우리 창과라고 했잖아요. 창과. 그 창과는 왜 한쪽에 우리 낫같이 한쪽만 요래 있는 거 있죠. 여기 창과자예요. 한쪽만 있는 게 창과자고 한쪽은 걸고 치는 것 같이 이렇게 있는 것 여기 극이에요. 극. 네, 이해가 가겠죠, 그죠? 그래서 창과자와 극이죠, 극. 그리고 요것도 창과라고 해놨는데 창자인데 그 위에 보면 이 모양을 하고 있죠. 창모자가 이 모양. 자, 그래서 창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창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다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방패순이 방패순. 방패는 뭔 줄 알죠, 그죠? 그냥 방패 모양이. 자, 그러니까 방패가 그냥 앞쪽에 적을 향한 앞쪽이 있고 그 다음에 팔이나 손을 잡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쪽. 여기 보면 안쪽이 안쪽. 손잡이가 있는 쪽. 손잡이에다 창을 끼워놓은 모양이에요, 이거. 그죠? 그 창을 빼고 나면 손잡이만 남겠죠, 그죠? 사각으로 됐으면 여기 손잡이에요, 손잡이.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래놓고 여기 손잡이. 자, 요것도 손잡이에다가 지금 일자로 된 거는 창을 끼워놓은 모양이에요. 창을 끼워. 그래서 지금 창을 끼워놓은 방패를 나타내는 거예요. 방패를. 이해가시겠죠? 그죠? 그 모양에서 발달된 거예요. 요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그냥 요 원래의 모습과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이제 요게 방패의 모양인데 맨 초기 때 요렇게 나타났죠. 그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항상 이야기했죠. 그죠? 요 창이 꽂혀져 있는 모양이. 그리고 요 모양은 방패를 가지고 막는다는 표시겠죠. 그래서 있는 글자를 갖고 이제 이용한 거예요. 이용. 그래서 방패순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방패순. 이해가시겠죠? 그죠? 모양. 그래서 하나하나 볼 것 같으면 자, 요거는 삐친 별에다가 또 삐친 별에다가 그죠? 한일. 자, 요 뚫을 혼자죠. 합해서 이제 7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눈목자가 있는 겁니다.
방패순입니다. 방패수. 방패는 아까 우리 방패간 했잖아요. 방패간. 막는 용도죠. 자, 그 다음에 창과자입니다. 아까 앞에서 창모자 했죠. 그죠? 창모자. 자, 다시 한번. 창모자는 비파형처럼 생긴 게 끝이, 그죠? 여기 창모자고, 창창자. 여기 창창자입니다. 창창자. 나무가, 밑에는 나무에다가, 앞쪽은 뾰족하게, 뭐 오로지 찌르는 용도로 만든 것은 창창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요 모양. 낫같이, 한쪽만 낫같이 돼 있는 거는 창과자고요. 창과고, 뭐, 찌르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용도죠. 위에 이거는 창을 찌르는 창이나 뭐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요쪽에 요거는 창과고, 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뒤쪽에 또 하나 뭉텅이 나와 있죠. 그죠? 또 삼지창 같이. 세 가지 용도니까, 요거는, 앞쪽에 요거는 찌르고요. 요거는 낫 모양이니까, 방패를 들고 있으면, 방패가 짧으면 적들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진지를 구축한다고 방패를 쭉 대고 있을 것 같으면 양쪽에 밑에는 요 병사들이 다리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리만. 그러면 요거를 관나 요 창과자죠. 창과나 그걸 넣어가지고 그냥 앞으로 나까지 당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뭐 그죠? 있는 거 아니면 마차라든지 자기 키보다 높은 사람 또는 기마병들한테 오로지 찌르기만 아니고 그냥 걸어가지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이 극이고 요거는 과입니다. 극이고 그죠? 극 다시 한번 지울게. 이해가시겠죠, 그죠?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실제 많이 쓰입니다. 이게 전쟁용 무기에서 창모만 쓰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창과 창모 하는데 요 창과자는 이 창은 소리 자체 창은 구멍을 뚫는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구멍을 뚫는다는 용도로 이 창과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은 전쟁용 무기로서는 창, 그 다음에 창모, 창극, 요 극입니다. 창극.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 그래서 요 창과는 이렇게 나와 있죠, 안쪽에. 그래서 요 한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을 밑에는 삼지창으로 나와 있죠, 그죠? 삼지창은 이제 극인데 하여튼 창과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쟁용 무기를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칼도자죠. 칼도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칼도자가 있고 칼금자가 있잖아요. 칼금자. 도와 금의 차이는, 도는 요 한쪽만 날이 있는 게 도예요. 한쪽만. 그리고 한쪽은 우리 식칼 있죠? 식칼을 전부 다 대부분 보면 한쪽, 그죠? 한쪽은 무디고 두툼하고, 한쪽은 날카롭죠. 이 한쪽만 있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도.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베는 용도입니다. 배기. 그죠? 휘두르러서 배기 용도. 배기 외성기 도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요 갖고 온 그림이 조선 환도거든요. 환도니까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쓰던 도입니다. 도라는 것은 한쪽만 날이 있고 한쪽은 그냥 뭉퉁해갖고 그냥 치기 용도 또 방어 용도죠. 상대방이 가만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칼을 치면 칼날과 칼날이 부딪히면 그죠? 칼날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칼날로 공격을 하면 막을 때는 칼등으로 막아야죠, 그죠? 그래서 칼등으로 뭐 당당한 죽일 수는 없지만은 방어용으로 사용하기는 요 칼등으로 방어를 해야만 칼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 한간에는 네 칼이 세냐 내 칼이 세냐 하면서 그 칼날과 나를 그 일본 사무라이들 영화 보면 서로 치고 있죠. 그 쌍시행시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아무리 그 칼날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칼날과 칼날이 마주치면요 나만 할 칼이 없어요. 또 금방 부러지고. 자 아무튼 여기 칼도자고요. 그래서 칼도 모양이 이렇습니다. 칼도 모양이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칼금자인데, 금자는 글자 설명하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오늘 칼도만 하고요. 금은 기본적으로 양쪽에 다 날이 있는 겁니다. 양쪽에 다 날이 있는 것을 금이라고 합니다. 양쪽에 날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기는 물론 하겠죠.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요 금은 찌르기입니다. 찌르기 용도입니다. 찌르기 용도. 펜싱처럼. 뭐 아주 가늘고 약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큰 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을 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갖고 온 게 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활공자죠. 너무나 잘 알죠? 활공. 요 활이 이제 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활공자를 썼다고 하는데, 만들었다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활줄이죠. 활줄을 팽팽하게 끼워 넣었을 때 이 모양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요 시위를 줄을 풀어놨을 때는 이 모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각공.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활줄이 걸린 모양이고 요는 활줄이 걸리지 않는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자체가 이 각공인데, 이 각공은 휘어질 때는 반대로 휘어지죠. 그죠? 반대로. 그죠? 반대로 휘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줄을 거는 게 아니고 줄을 여기 걸어 가지고 나중에 이걸 펴 가지고 모양이 거꾸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활공자입니다. 활공자. 활공자. 자, 그 다음에 활이 있으니까 화살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화살. 그래서 화살 모양이죠. 화살 모양. 화살이고, 요 날아가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날아가는 모양이 화살 꼭지에 있는 요 뒤쪽에 있는 깃털이 될 수가 있고, 앞쪽에 뾰족한 거는 그냥 화살촉이 되겠죠. 그죠? 따로 화살시. 화살시입니다. 화살시. 화살시. 그리고 나중에 화살뿐만 아니고 요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람을. 화살시고요.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화살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활하고 관계된 게 터질 쾌자가 있어요. 터질 쾌. 이거 일단 중요한데, 뭐, 터널 쾌, 또 깍지 끼다, 깍지 결, 그러는데, 지금 활을 쏠 때, 요거는 최신 드라마죠. 최신,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인데, 지금 활을 쥐고 있으면 요 손을, 그죠? 아까 말한 화살의 그 깃털 부분, 뒤쪽 부분을 활 지위에 걸고 난 다음에, 엄지와, 그죠? 검지를 가지고 딱 끼게 되죠. 그죠? 바로 딱 끼게 되는 거예요. 딱 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옛날 글자도 이랬단 말이. 주례가 손을 가지고 딱 화살을 딱 잡고 있는 모양.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 모양, 사람 인자는 앞으로 나아가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깍지를 끼고 난 다음에 요걸 딱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화살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터놓을 쾌. 그냥 터놓는다 말은 잡고 있다가 놓게 되는 거죠. 화살을. 그래서 터널 쾌, 그래, 터널 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양은 잘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손 모양이 되겠죠. 그죠? 벌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손을 가지고. 손을 갖고 벌리게 되는 모양이. 깍지 낀 모양. 손가락에 낀 모양입니다. 터질 쾌. 터널 쾌. 상쾌하다 할 때는 여기도 쓰는 거죠. 상쾌할 때 이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살을, 여기, 아까 화살 C가 요렇게 했죠. 그죠? 근데 여기 나오죠. 여기, 이 모양 자체 보세요. 여기, 거꾸로 봐야 됩니다. 아까 거꾸로 하면 요 모양이 화살이었죠. 그죠? 거꾸로. 여기가 목적지, 땅이기도 하지만 목적, 관역이란 말이에요. 관역. 요 관역에 화살촉이 딱 꽂혔다는 거죠. 꽂혔기 때문에, 요런 모양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그러면 관역에 화살이 꽂힌 모양 쓸 때. 근데 원래 갖고 있는 부수 요 444하고 흑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요런 모양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글자 볼 것 같으면 이 모양이 왠지 여기에 맞았을 것 같은데 이 화살 방향이 거꾸로 돼 있죠. 그죠?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거꾸로 했을 것 같으면 이 모양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를 짓자. 자, 우리는 이 글자만 알면 되지. 이거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또 활 중에 남아있는, 자, 마지막 글자죠. 주살릭입니다. 주살이라고 하죠. 주살. 자, 주살이란 거는 연습용 활이죠. 연습용 활. 자, 연습용 활에 아까 앞에서 그 터널 쾌 있잖아요. 터널 쾌 있는데 화살촉이 있으면 화살촉 끝부분에다가 구멍을 뚫고 화살 봅시다. 여기 앞으로 두 번 떨어가 볼까요? 자, 그러니까
지우고요. 화살을 볼 것 같으면, 자, 이렇게 화살 끝에다가 여기다 구멍을 뚫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요. 요 끝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다 줄을 거는 겁니다. 줄을 길게 걸어 놔 놓고 활을 쏘는 사람이 여기 서서 자, 활을 이렇게 쏜다고 칩시다. 그러면 화살을 딱 화살 줄에다가 딱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큰 짱대 같은 걸 박아 가지고 요 줄 끝을 여기 묶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쏘면 화살이 나가면 줄이 이렇게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바로 여기서 착안을 해 갖고 여기 줄을 걸어 놓은 화살을 주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살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주살 이해가셨죠, 그죠? 주살이라고 하는데 또 그런 주살이 있고 아까 그 활 있었죠, 활. 자, 근데 요 주살을 가지고 하나, 두나, 세나, 한, 둘, 셋 해가지고 숫자를 또 1, 2, 3과 같이 숫자를 헤아린 의미로도 쓰이는데 여기서 나온 주살은 또 이거라고 또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그 춘향전 지금은 잘 안 합니다만 춘향전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춘향이가 사또의 수청을 들지 않아 가지고 곤장을 맞는 장면 있죠. 뿐만 아니고 죄인이 그 사또 앞에서 동원해서 곤장을 맞을 때 그 곤장을 치기 위해서 눕혀놓을 뿐만 아니고 옆에 이제 이방이나 형방이겠죠. 형방이 이런 화살 같은 거에다 긴 걸 거꾸로 놔놓고 여기다가 뭐 다른 주산 알처럼 딱 걸어 놔놓고 당구장에 가면 우리 점수 올릴 때 이런 모양 있잖아요. 그죠? 당구장에 가면. 그래서 당구장에도 한 큐를 치면 하나를 옮기게 되죠. 그죠?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숫자를 헤아리겠듯이 곤장을 칠 때 한 대를 치고 나면 그죠? 형방이 한 대요 하면서 하나를 척 하고 두 대요 하면서 척 가죠. 그죠? 요 전체. 자, 요거를 주살이라고 합니다. 주자. 요것도 주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게 바로 요거예요. 여기서 바로 온 게 요겁니다. 자, 그러니까 화살을 한 번 쏘고 두 번 쏘고 세 번 쏘고라는 것보다는 주살릭자는 바로 이제 이런 의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주살릭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글자가 바로 요거죠. 우리 무엇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대신한다 할 때 우리 대신할 대자가 있죠. 그죠? 사람이 있고, 그죠? 주살릭을 써가지고 진짜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신하다, 번갈아 하다, 계속 하다. 그 다음에 이기 들어간 것 중에 나무는 요 땅에다가 뭔가 박아 놓은 것 같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말뚝이에요, 말뚝. 땅에다가 막 박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말뚝익이라고 해요. 이것도 말뚝이.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술병이라고 그랬죠. 술병뿐만 아니고, 벽에다가 곡식이라든지 열매를 그냥 넣어둔 모양인데, 넣어서 안에서 발효를 시켰겠죠. 그죠?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발효를 시키고 나면, 어떤 술 냄새가 아주 이쁘게 아니라 맛있게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아주 술이 익어가지고 향기로운 술 냄새가 날 익게요. 향기 날 익자예요. 어쨌든 간에 술 익는 것들 나타났죠. 자, 아무튼 여기서는 대부분 안 쓰고, 이제 요거 대자. 지금 대자하고 요 1, 2, 3 요거만 많이 쓰죠. 그래서 주살릭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도끼건은 했죠. 그죠? 많이 했죠. 도끼의 모양이고. 특이하게 도끼의 모양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은 도끼로 이제 화살 쏘는 게 아니고 찍는 거죠. 찍는 모양이죠. 찍는 모양. 그래서 원래 나무가 있는데 이 도끼예요. 도끼가 찍으니까 여기 굽었죠. 그래서 도끼건이에요. 도끼건. 자, 그 다음에 앞쪽에 부수할 때 많이 했죠. 그죠? 자, 몽둥이 수창수자죠. 몽둥이 수창수. 자,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겁니다. 가져올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죠. 요거는 이제 크리켓 경기죠. 우리가 뭐 운동이죠, 운동. 저 영국이나 인도, 하여튼 영미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포츠죠. 대표적인 스포츠. 공을 던지면 이런 넓적한 방망이 같은 걸로 치죠. 야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손에 이런 것을 들고 있는 것을 몽둥이 수인데 또 창수라고도 해요. 창수. 여기서 창수라고 하는 이유는 자, 기본적으로 부수에서 나타날 때는 우리 지탱할지 가를지가 있고 전복자가 있잖아요. 아니, 칠복자가 있죠. 칠복자가 있고 몽둥이 숫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가르다라는 말은 자, 요것도 위에는 치는 거예요. 치는 거고
요것도 칠복자인 거 치는 거고, 요것도 치는 거야, 알고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왼쪽에 나온 요 치는 거는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거고, 텐트를 친다, 천막을 친다 할 때 치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요 뭐 칠복자는 비교적 가벼운 것을 손에 들고, 뭐 회초리를 가지고 친다든지, 가벼운 것을 칠 때는 요래 치는 거고요. 이제 몽둥이 수, 창수는 좀 무겁고 큰 거. 그래서 창수라고 하는 이유도 상대방을 살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요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창수라고도 합니다. 이 몽둥이 수, 창수.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보니까 이제 1시간 정도 돼 가는데, 요거 12강인가요? 12강. 무기와 재래에 관한 것들 중에 무기와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살펴보고요. 자, 2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강 1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